안녕하세요. 유니티 오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R, VR 개발 위한 기능들 해서 엑셀 인터랙션 툴킷, AR 파운데이션, 마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컨셉을 설명하고 데모션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만약에 AR, VR 개발을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하신 분들 다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머든 프로그래머가 아니든 물론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 100% 이해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머든 아니든 상관없이 큰 줄기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유니티는 메이저 디바이스들은 모두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R, VR 콘텐츠 개발은 유니티가 가장 완벽한 개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보신 영상처럼 다양한 콘텐츠들이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AR 킷, AR 코어, 홀로렌즈, 매직립, 오큘러스, 바이브 등등 많은 디바이스에 대응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콘텐츠들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다가 크게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디바이스들은 AR든 VR든 모든 벤더 디바이스들은 공통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회전 그런 것들 트래킹하고요. HMD든 핸드헬드 AR든 글래스 타입의 AR든 다 이런 포지션 트래킹, 로테이션 트래킹이 기능이 들어있죠. 그리고 컨트롤러를 통한 입력이라는 공통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VR 장비 같은 경우는 양손에 컨트롤러가 있고 AR 장비 같은 경우도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이런 홀로렌즈라든가 매직립 다 컨트롤러도 있고 아니면 컨트롤러가 아니더라도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입력을 지원하고요.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AR 같은 경우도 이런 터치 입력이란 이 입력 시스템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장비들이 공통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디바이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장비들도 새로운 장비들을 계속 출시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새로운 기능들, 신기능들도 계속 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의 모든 기능을 이 유니티를 사용하신 개발자분들이 일일이 대응하고 구현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을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발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든 아티스트든 기획자든 많은 분들이 유니티를 쉽게 이용해서 AR, VR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구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애플, 매직립, 오큘러스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 벤더들은 CPP로 만들어진 네이티브 레벨의 자체적인 SDK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니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바인더 같은 개념으로 매니지드 레벨의 API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또 디바이스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념적인 레벨로 예를 들어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인풋, 트래킹 등등 이런 개념적인 구분으로 묶어서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자 여러분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니지드 C# API 아니면 컴포넌트, 프리팹 이런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용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엑셀 인터랙션 툴킷,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마스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엑셀 인터랙션 툴킷 같은 경우는 이런 VR, AR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인터랙션 요소가 필요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인터랙션 툴킷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요소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툴킷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멀티 플랫폼 AR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 같은 경우는 AR 유니티 에디터에서 AR을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해서
워크플로우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R 인터랙션 툴킷입니다. 이거는 AR, VR 콘텐츠의 인터랙션 추가를 쉽게 해줄 수 있는 툴킷인데요. AR과 VR 모두 커버하고요. 인터랙션 요소를 막 이렇게 코딩해서 복잡하게 구현할 필요 없이 컴포넌트 기반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AR, 착용하는 웨어러블 AR, 모바일 VR, 아니면 PC에 연결한 하이엔드 VR, 모든 타입의 VR, AR 장비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제스처, 그리고 이런 핑거 제스처, 그런 기능들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 핸드 트래킹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XR 인터랙션 툴킷을 사용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VR 비기너 튜토리얼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XR 인터랙션 툴킷을 이용해서 쉽게 인터랙션들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오큘러스 퀘스트 이 기기를 이용해서 데모를 진행할 텐데요. 사실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PC에 연결할 필요 없이 스탠드얼론으로 진행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이거를 이 USB 케이블과 연결하게 되면은 오큘러스 리프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큘러스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오큘러스 링크를 통해서 유니티 에디터 내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간단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프로젝트가 더 이스케이프 룸 프로젝트고요. 보신 것처럼 좁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방이 하나 있고 이 방에서 퍼즐 요소들을 풀어나가면서 방탈출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유니티 허브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학습 탭에 가면은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 쭉 내려보면은 여기 VR 비기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고 프로젝트를 열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을 둘러서 볼 수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라디오 같은 게 있는데 채널 돌려보면 이렇게 잡음이 나오는데 채널 돌려보면은 음악 좋네요. 채널 돌려보면 또 다른 음악이 나오고요. 더 시끄러우니까 볼륨 다시 줄이고 그리고 이걸 들고 볼륨 완전히 낮춰줍니다. 그리고 너 절로 가.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들어가지고 이렇게 책 싸가지고 더 싸볼까? 더 쌀 수 있어. 네. 뿅. 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여기 서랍이 있습니다. 서랍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서랍은 안 열리네요. 뭔가 열쇠 구멍이 있는 거 보니까 열쇠를 놓으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책이 있는데 보면은 책을 올려놓으래. 그래서 책을 집어서 모니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레버를 움직여서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레버를 당겨가지고 밀어가지고 텔레포트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레시피 같은 게 있어요. 레시피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불이 있고 나무 장작이 있잖아요. 던져보고 싶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던집니다. 그리고 또 나무를 던져봐요. 그럼 나무가 이렇게 불이 타는 그런 쉐이더가 다 들어있고요. 다시 레시피를 들고 야! 깨졌다. 그리고 돌아서 일로 가볼게요. 일로 가니까 뭔가 만들 수 있는 항아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요 옆에 놓고
이 병을 짚고 트릭을 누르면 뿅 따져요. 그리고 이렇게 물병을 집었는데 이 설명서에 나오는 이 레시피에 나오는 유리병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아닌가 봐. 그러나? 예. 그래서 이걸 열어야 되는데 보니까 마법봉이 있어요. 보면은 일로 가면은 이렇게 요술봉이 있거든요. 뭔가 쏘고 싶게 생겼어. 트릭을 누르면 뿅뿅 발사합니다. 뭐 개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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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쭝쭝쭝쭝쭝쭝쭝쭝.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안역을 향해서 발사! 발사! 예, 열렸네요. 여기 내놓고 그리고 105도 105도로 돌리고 그리고 우측골뱅이 이렇게 맞춰주고 그리고 작동을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동을 안 해. 됐다. 됐다. 뭔가 근데 저 병에 X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따서 뭔가 아닌 것 같아. 얘는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고기도 있어야 되고 깃털도 있고 호박도 있어야 돼요. 호박은 보니까 여기 있네. 호박 던져. 또 있다. 원래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그냥 막 해보고 싶었어. 다시. 야 이거. 다시. 제가 움직이면서 옆에 컴퓨터나 벽에 막 부딪히고 있어요. 다시 일로 돌아가니까 고기가 있고 깃털이 있네요. 깃털이 있고 고기가 있어요. 몽니. 그리고 이리로 가서 고기도 넣고 깃털도 넣었어요. 다 넣은 것 같아. 다시. 이제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병이 이쁘게 생겼네요. 다시 짚고 이쪽 텔레포트로 저 문 앞으로 가볼게요. 문 앞으로 가면은 이걸 여기 비우래. 뚜껑을 따고 여기 비웁니다. 정한 거 끝까지 비워야지. 그리고 깨자! 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출! 짜잔! 네. 이렇게 보는 간단한 게임 데모고요. 그래서 플레이 해봤던 인터랙션 요소들이 다 엑셀 인터랙션 툴킷을 이용해서 만든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아까 막 들고 가지고 놀았던 나무 장작 같은 경우 보면은 XR, Offset, Grabb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랩이 가능한 집을 수 있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면은 집을 수 있는 물건이 되고요. 이 레시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집을 수 있는 인터랙션 요소가 있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 텔레포트 존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텔레포테이션 앵커라고 있어가지고 이 컴포넌트를 붙이면은 텔레포트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서랍을 봐볼까요? 아까 이 서랍을 보시면은 엑시스 드래그 인터랙터블.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가능한 요소인데 드래그. 자유자재로 들고 자유자재를 들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드래그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랍을 열고 닫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래그 요소가 있는 그런 인터랙션 요소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인터랙션 요소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 씬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씬을 만들고요. 그리고 평면을 하나 깔아볼게요. 플랜을 하나 만들고 리셋하고 한 크기를 10배 정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문양이 없으니까 그리드 텍스처를 적용해서 머티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색을 조금 밝게? 근데 보면은 환경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엔바이러먼트에서 스카이를 좀 이쁜 아이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라이팅을 굽고요. 저장을 할게요. 이러면 뭐 테스트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네, 라이팅까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어라키에서 3D 오브젝트 말고 요 엑셀 여기 보면은 룸 스케일이 있고 스테이셔너리 리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룸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안에서 어느 정도 직접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스테이셔너리는 그냥 앉아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룸 스케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메인 카메라, 왼손, 오른손 이런 식으로 리그 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은 트랙 포즈 드라이버, 그러니까 포지션을 트래킹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들어있고, 컨트롤러를 보면은 왼손은 이 XR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 노드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엑스레이 인터랙터가 있습니다. 텔레포트를 하든 아니면 멀리 있는 물건을 집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광선을 쏴서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컴포넌트로 구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왼손을 보면은 모델 프리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팹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핸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 모델이 있고 URP라서 URP로 만들어진 머티리얼을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해줬고, 근데 손이 보니까 오른손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왼손이라고 만들고 프로텐트를 그 하율로 집어넣어줍니다. 왼손 0, 0, 0, 0하고 왼손도 리셋 시켜주고, 여기서 왼손을 만들어 주려면 그냥 좌우 반전만 시켜주면 돼요. X축으로. 그러면은 왼손이 됐습니다. 다시 이걸 프리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오른손 마찬가지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아래핸드로 하고 다시 스케일을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지우고요. 왼손에 보시면 여기 모델 프리팹 여기에다가 왼손을 지정을 해주고요. 오른손 프리팹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을 보면은 이 엑스레이 인터랙터 같은 경우 보면은 하이드 컨트롤러 온 셀렉, 그러니까 직관적이잖아요, 뜻이. 그러니까 물건을 집었을 때 손을 숨겨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VR 게임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을 집으면 뭐 총을 집든 뭘 집으면은 손을 일부러 숨겨줍니다. 그 물건에 집은 총이나 무기나 그런 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수 있는 물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드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 오브젝트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지금 머티리얼 설정 안 돼서 보라색으로 뜨는데 이거를 머티리얼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조금 리그 밖으로 벗어나게. 이 안에 넣을까? 이 안에 놔도 사실 상관없죠. 밖에 넣을게요. 헷갈려.
그리고 여기 박스 컬라이더를 추가를 해줍니다. 컬라이더를 추가했고, 그리고 그랩 인터랙터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이 그랩 인터랙터블을 추가해서 집을 수 있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아이 물건 중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건 집었을 때 여기를 잡고 있으면 어색할 거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로 이 어태치 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자식을 넣어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태치 타겟으로. 그리고 위치는 이 정도쯤으로 이렇게 하면 손잡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랩 인터랙터블에 어태치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타겟을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는 원래 제자리를 좀 만들어 줄게요. 박스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물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스피어로 만들어 볼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원래 제자리인 곳을 하나 만들어주고 스케일 조금 줄여줄게요. 뭘 하려냐면 여기 메시 렌더를 끄고 이 위치에 스냅핑 기능이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소켓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브젝트가 이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여기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어 메시는 꺾고 원래 육안으로 보이진 않나요? 꺾고 그리고 이 콜라이더를 트리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켓 인터랙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은 스타팅 셀렉티드 인터랙터블, 그러니까 처음에 드릴을 여기 위치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드릴을 지정을 해줍니다. 범위는 뭐 이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이 가까이 왔을 때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다라는 나타내는 걸 이펙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URP이기 때문에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쉐이더를 원리 그래프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호버로 지정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커스텀 메시로 드릴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프리뷰로 드릴 메시가 나올까요?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패널 효과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워로 5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이 아웃풋을 알파 채널을 넣어주는데 지금 뭐 사실 육안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를 오파크가 아니고 트랜스페어런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컬러는 뭔가 이 핑크를 좋아하거든요. 핑크색으로 할게요. 좋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됐네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딜을 하나 만들고 이름도 후보로 하고 쉐이더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소켓에 보면은 머티리얼 지정해 준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물체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이펙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리그에다가 텔레포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VR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로 이동하거나 조이스틱으로 회전하거나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로코모션 시스템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XR 리그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로코모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추가해 준 거고, 그리고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를 추가를 해줍니다. 조이스틱으로 뭔가 턴을 하고 싶어. 그러면 턴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스냅 턴 프로바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컨트롤러랑 오른손 컨트롤러 둘 다 작동을 해줄 거기 때문에 둘 다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텔레포트가 가능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라고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손이 보이죠? 손이 있고 광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을 움직여 보면은 광선이 있고 여기서 이 안에서 아까 룸 스케일로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가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대보면 선이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하늘로 하면 빨간색이었는데 이걸 하얀색으로 바뀌고 그래블로 하면은 텔레포트. 그리고 조이스틱을 움직여주면 회전을 합니다. 다시 텔레포트로 쫙쫙쫙쫙. 네. 이렇게 바로 앞으로 왔고 이 드릴에다가 가까이 되면은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공간에 던졌다가 다시 짚고 던졌다가 짚고. 그런데 아까 소켓 지정해 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죠. 희미하게 외곽을 표시해 주면서 원래 있어야 될 위치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놓으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뭐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놔도 원래 위치로 가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게 한번 저쪽을 던져볼까요? 집어서 이 공간을 던져보면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렇게 속해 작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복잡한 인터랙션들을 코딩한 줄 없이 간단하게 컴포넌트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수치 파라미터들을 좀 조절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VR에서 필요한 인터랙션들을 손쉽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셀 인터랙션 툴킷을 이용하게 되면은 굳이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어도 뭐 아티스트,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다 모두 이 기능을 이용해서 VR에서 필요한 AR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R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 파운데이션은 멀티 플랫폼 AR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AR 디바이스들은 고유의 SDK를 제공을 합니다. 구글은 AR 코어, 애플은 AR 킷, 홀로렌즈는 루민 등등 이런 별도의 고유의 SDK를 이 네이티브 레벨로 제공을 하는데요. 유니티에서는 이거를 C# 레벨의 바인더를 만들어서 패키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C# 콜즈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AR 파운데이션은 이걸 하나의 동일한 코드로 스탠다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AR 파운데이션은 일종의 래퍼 같은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이런 AR 코든 AR 키스는 핸드헬드 타입의 모바일 AR입니다. 근데 서로 OS만 다르지 하는 역할은 물론 깊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속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핸드헬드로 포지션과 로테이션 트래킹을 하고 터치해서 입력을 수행하고 그런 것들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AR 코어, 오른쪽은 AR 킷인데 그냥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이렇게 스캔하고 터치해서 오브젝트를 스폰하고요. 그리고 이런 웨어러블 타입, 글래스 타입의 AR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직립, 홀로렌즈 다 비슷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글래스 타입끼리 뿐만이 아니고 AR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핸드헬드든 글래스 타입이든
공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개를 돌려서 해도 마찬가지고 핸들드로 해도 마찬가지고 포지션과 로테이션 트래킹이 있고 아니면 터치 입력을 하거나 핑거 제스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이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드든 글래스 타입이든 웨어러블이든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똑같이 공간을 트래킹하고 벽이나 바닥에 오브젝트를 소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묶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AR 킷, AR 코어, 홀로렌즈, 매직립 이 네 가지 디바이스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메이저 디바이스들 출시되면 계속 그 새로 추가된 디바이스들도 역시 계속 통합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이 네 가지 디바이스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개발로 모든 플랫폼에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AR 킷용 코드, AR 코어용 코드, 아니면 매직립용 코드, 홀로렌즈용 코드 그렇게 다 따로따로 작성을 하실 필요 없이 지금 하나의 코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입력을 받으면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트를 스폰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레이캐스트를 해서 이 가상의 평면을 제공을 하거든요. AR 코어든 AR 킷이든 뭐 글래스 타입의 AR든 다 공간을 인식해서 가상의 평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평면과 이 레이캐스트를 해서 그 부딪히는 이 레이가 부딪히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들을 그냥 하나의 코드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개발로 모든 플랫폼에 배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AR 개발을 하신 분들라면 이미 대부분은 AR 파운데이션을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AR 파운데이션을 쓰고 계신 분들라면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AR 코어든 AR 킷이든 다 SDK가 버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그리고 유니티 역시 AR 파운데이션 역시 그 기능들을 계속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Kit 3.0, 4.0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ARKit 4.0 기능 같은 경우는 메신과 뎁스를 지원을 합니다.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메신 같은 경우는 아직은 iOS에서만 제공되고 있고 뎁스 같은 경우는 구글과 iOS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오클루전을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실사가 있고 무조건 가상 오브젝트, CG가 무조건 앞에 나오게 됐었는데 이제 이런 메싱이라든가 뎁스를 통해서 깊이 관계를 파악해서 이 가상 오브젝트 앞에 물체가 있거나 실제 물체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 가상 오브젝트가 가려지는 그런 오클루전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줄여서 URP라고 하는데 이 URP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디 트래킹 아니면 페이셜 트래킹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에서 지원한 피처들은 AR 파운데이션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능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요. 메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기계가 최신 아이패드 디바이스인데 이 최신 아이패드 디바이스에는 여기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깊이 공간, 이 AR 공간을 더 자세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이 공간을 메시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가 제공되는 라이다 센서가 장착된 디바이스에서만 지원되고 있고 ARKit 3.5 버전 이상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표면들을 인식해서 천장, 바닥, 벽면, 창문, 문 이런 공간들을 다 구분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단순히 그냥 오브젝트만 배치했다 그러면은 이런 공간에 맞게
이런 공간의 형식과 형태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그때 상황에 맞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뎁스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매 프레임마다 아까 메싱 같은 경우는 공간을 메시화 시키는데 이 뎁스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와 실제 사물의 거리를 깊이 텍스처로 뎁스 텍스처로 만들어서 매 프레임마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터 단위로 그렇게 부동소 시점으로 텍스처를 저장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4.1 이상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R 코어, AR 킷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AR 코어, AR 킷 모든 디바이스에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최신 디바이스들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AR 코어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지원 목록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라서 아마 클릭은 안 되실 텐데 제가 이걸 영상을 유튜브에 따로 나중에 유나이트가 끝나고 유튜브에도 따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면은 제가 이 영상 설명칸에 이 아래 영상 설명칸에 필요한 링크들 같은 거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R킷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AR킷은 그냥 라이다 센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돼 있는 디바이스에서도 뎁스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신과 뎁스를 좀 비교해 본다면 메신 같은 경우는 정적인 공간, 그러니까 배경, 벽면,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이 공간의 벽면이라든가 바닥, 천장 이런 공간을 인식해서 메시화 시키는데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태틱한 배경에 오클루전이 필요하다. 그럼 이 메신 기능을 쓰면 되는데 사실 이 메신 기능은 뎁스에 비해서 좀 더 성능을 많이 먹고 그만큼 발열도 증가되고 배터리 효율도 그만큼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폰에서만, 그러니까 iOS에서만 지원을 하고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물론 아직까지는 라이다가 아이패드에만 들어있긴 한데 앞으로 계속 디바이스들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라이다가 달려있냐 아니냐 그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뎁스 같은 경우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메쉬에 비해서 배터리라든가 성능 같은 게 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디바이스에서 고루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뎁스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뎁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적인 오브젝트보다는 동적인 환경, 주로 사람 같은 게 있겠죠. 사람이라든가 지나다니는 차라든가 아니면 지나다니는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동적으로 움직이는 오브젝트들 그런 데서 오클루전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별, 필요한 상황별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메신과 뎁스를 포함해서 이런 AR 킷의 기능들을 한번 데모로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신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을 인식해서요. 공간을 인식해서 메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메시의 표면을 인식해서 일종의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어떤 쪽인지 그런 것들이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은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천장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표시도 창문도 표시가 되고 있고 벽도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테이블에는 시계, 조명, 파일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바닥에는 화분, 의자, 그리고 가구 같은 거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벽에는 액자, 시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트래킹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해서 정해진 이미지를 인식해서 위에 가상 오브젝트를
표현하고 있죠. 이미지도 움직여 보면은 자연을 생각해서 종이를 뽑지 않았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 띄운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가상 오브젝트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평면을 인식해서 평면에 의해서 오브젝트가 가려지는 것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인식한 다음에 그리고 오브젝트를 소환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데스크 밑에 있는 큐브들은 이렇게 가려지고 있죠. 네, 이제 뎁스 기능을 이용해서 가려진 처리, 그러니까 오클루전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여기 하나 소환하고 또 이쯤에 하나 더 소환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에 의해서 뒤에 로봇들이 가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뎁스 기능을 없었을 때는 무조건 가상 오브젝트가 앞에 존재하거든요. 무조건 실사 위에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오클루전 처리를 통해서 깊이 관계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은 두 로봇들 사이에 왔습니다. 물론 해상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밀도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깊이 관계를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페이스 트래킹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깜찍.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바디 트래킹, 뭐 일종의 모션 캡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바디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전문 모션 캡처 장비를 입지 않아도 뭐 물론 전문 장비보다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 많은 움직임에 대한 제약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편하게 이런 모션 캡처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마스입니다. 마스는 AR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AR 컨텐츠 개발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컨텐츠 개발은 사실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AR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테스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AR 개발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하는데 실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빌드를 해서 실제 폰이라든가 태블릿이라든가 아니면 글래스라든가 그런 디바이스에 직접 빌드하고 심어서 올려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스트하고 뭔가 디버깅할 거라든가 고쳐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와서 개발하고 수정하고 빌드하고 올려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런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늘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발하고 빌드하고 디바이스에서 올려야 되는 과정을 이 후반 과정을 유니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에디터 안에 가상의 실제 배경,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가상의 실제 배경을 만들어서 유니티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이 가상의 실제 공간 위에서 AR 기능을 테스트해보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최종 출시하기 전엔 당연히 빌드하고 올리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개발 과정에 있어서는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거를 그냥 유니티 안에서 모든 사이클을 돌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 기능 역시 에디터에서 직접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프로젝트가
유니티 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가 이 로봇을 보이시나요? 이름이 유닛 2예요. 원리 다들 아시죠? 저 그 캐릭터 되게 원리를 찾아라 그 원리 말고 월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 로봇 캐릭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조금 패러디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유닛이고 이거를 발음을 빨리 발음하면 유니티가 됩니다. 되게 센스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빌드에서 띄우면은 평면을 인식하면은 이 평면 위에 이 보석들이 뜨고 클릭하면은 이 로봇가 점프하거나 달려서 이런 보석을 먹는 그런 간단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 테스트하려면 빌드에서 폰에 띄워야 되는데 맛을 이용하게 되면 유니티 안에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뷰 창이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이 땅이랑 이 건물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는 아니고요. 대신 마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가상 실제 환경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AR 컨텐츠를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테스트하고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실제 환경 같은 걸 시뮬레이션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일단 우선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원래 AR 같은 경우는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실행을 해보는 게 사실 거의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쫙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바닥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AR 공간에서의 가상 평면들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서 평면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석이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로봇가 점프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갖고는 아직 평면 인식이 안 된 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봇 우리의 유니티는 이 평면 안에서 가상 폴리곤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보석을 또 먹고 이런 식으로 AR 환경을 AR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뿐만이 아니고 테스트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런 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뷰를 보면은 이 환경 같은 게 뒷마당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침실 같은 것도 이런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키친 부엌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 제공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이런 환경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고 아니면 실제 공간을 스캐닝해서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이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하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마스에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엑셀 인터랙션 툴킷, AR 파운데이션, 마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전반적인 유니티에서 AR, VR 이런 엑셀 기술을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맨 밑에 레이어에서는 네이티브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AR 킷, AR 코어, 루미라든가 홀로렌즈라든가 아니면 바이브, 오큘러스 다 마찬가지고 각자 벤더들 자체적으로 네이티브 레벨의 SDK를 제공합니다. 그걸 유니티에서는 일종의 바인더 같은 거를 만들어서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개념적으로 패키지화 시켜서 C샵으로 유니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래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AR 기능들을 디바이스에 종속적이지 않고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엑셀 인터랙션 툴킷 마찬가지로 디바이스에서 종속적이 아니고 그냥 개념적인 얘기로 그리고 컴포넌트 단위 아니면 프리팹 단위로
조합을 해서 쉽게 인터랙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스 같은 경우는 이 AR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쉽게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유니티는 AR, VR 개발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뿐만이 아니고 테스트까지 워크플로우를 모두 다 관리하고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기능들 그리고 많은 구조화된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뉴 인풋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들은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유니티가 물론 기존의 인풋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인풋 매니저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인풋 매니저는 일종의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액션을 할 때는 어떤 키코드를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쫙 테이블로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유니티의 인풋 매니저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그런 기능이고, 그리고 그 오래된 시스템, 오래된 매니저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최신 나오는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VR 디바이스들이겠죠. VR 컨트롤러는 무슨 기능, 예를 들어서 바이브는 어떤 키가 뭐에 매핑이 되고,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키가 뭐에 매핑이 되고, 그래서 어떤 버튼은 버튼이고 어떤 버튼은 엑시스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매니저 테이블에 맞추기 위해서 이 그림들을 메뉴에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막 수동으로 맞추고 그랬어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어딘가 뭐 벽에 붙여놓던가 아니면 종이 프린트로 해놓던가 아니면 어떤 분은 이걸 컴퓨터 바탕화면에 놓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요. 뉴 인풋 매니저 같은 경우는, 뉴 인풋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걸 명시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매핑을 에셋으로 명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에셋에 어떤 디바이스인지, 그래서 뭐 전반적인 XR 컨트롤러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이브, 오큘러스, 아니면 홀로렌즈, 아니면은 윈도우 MR 그런 것들 컨트롤을 일일이 명시적으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 기반의 인풋 에셋을 명시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이 좋고, 그리고 일관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사용성도 예전 시스템에 비해서 사용하기도 매우 쉽고 직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설정으로 다양한 입력을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AR든 VR든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뉴 인풋 시스템을 적용하시면 개발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보여드렸던 데모들이 제가 여기 페이지에 링크를 달아봤자 여러분들이 클릭하실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나중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되면은 영상 설명칸에 링크들 달아놓을 거고요. 지금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키워드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XR 인터랙션 툴킷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는 데모가 이스케이프 룸하고 XR 인터랙션 툴킷 이그젬플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AR 파운데이션 샘플 데모가 있고 AR 파운데이션 데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마스, 그리고 뉴 인풋 시스템 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안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 역시 제가 오늘 시간에는 일종의 훑어보는 식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기능들 XR 인터랙션 툴킷도 마찬가지고 AR 파운데이션도 마찬가지고 마스도 마찬가지고 뉴 인풋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웹이나 세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티 코리아 채널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니티 코리아 채널 구독하시면은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런 안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